자, 그런데 이 IRP는요, 위험자산의 투자 비중을 70%로 제한해 줍니다. 자, 돈을 다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방어선을 구축해 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퇴직연금을 투자 자산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금은 지킬 수 있다, 리스크는 해칭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그리고 엄마나야 이사입니다. 자, 우리 사회 초년생분들요, 혹시 IRP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저희 채널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긴 해요. 이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전에 저희 채널에서 연말정산할 때 좀 다룬 적이 있기는 해요.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받는 퇴직금을 연금처럼 받는 계좌를 IRP 계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 계좌를 좀 최대한 잘 운영을 하면 우리가 원래 받는 퇴직금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직장 다니신 분들은 아마 이 IRP 만들어라 라는 말을 앞으로 정말 질리게 들으시게 되실 건데, 오늘은 그래서 이 IRP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 영상에서 쫙 압축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RP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될까, 저희 팀에서도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형태와 골자만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정리한 이 IRP의 골자인데요, 이 표의 내용을 저희가 한 줄로 요약을 해보면 투자에서 부풀리기가 가능한 퇴직금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이상한 소리거든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하나씩 저희가 이 개풀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RP가 아까 뭐의 약자라고 그랬죠?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약자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왜 하냐라고 물으신다면 딱 잘라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자, 노후 대비 연금 첫 번째고, 절세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50대 중반쯤 되면 회사에서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됩니다. 자, 국민연금은 언제 받아요? 국민연금 65세가 되어서 받을 수 있고, 그마저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그 방송의 MC로도 나가기도 했지만 어쨌든요. 자, 이 당장 개인연금을 마련하기에는 초기 시드머니가 좀 작고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이 퇴직금도요, 투자 자산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자, 애초에 나라에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 IRP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생각을 좀 해볼게요. 몇백만 원의 돈을 장기 투자로 우리가 굴려, 원금은 어떻게 돼?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죠. 몇 살까지? 55세까지.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펀드, 코인을 하는 것처럼 이 IRP로 조금 더 나은 재테크를 준비하시면 미래가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물론 뭘 해라, 그게 뭐가 제일 좋다 이런 건 없어요. 아무래도 금융상품들이니까. 근데 이 IRP가 도대체 뭔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간다라면 여러분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준비를 한 영상이니까 끝까지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볼까요? 앞에서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IRP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베이스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베이스로 해서 연금을 수령한다라고 봤는데, 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분들, 사업자, 연금소득자, 그리고 공무원분들, 교직원, 군인 전부 다 이 IRP 계좌가 개설을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개설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은행 가시면 돼요. 자, 혹은 각종 증권사에서 모바일로도 계좌를 쉽게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은 무료고요. 근로자분들 꼭 퇴직급여 일시금으로 받아서 날리지 마시고요. 이 IRP 계좌를 개설을 해서 저축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 이 IRP의 특징부터 좀 볼까요? 첫 번째 특징입니다. 위험 부담을 좀 줄여준 장기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나 ETF 그리고 리츠 투자가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라는 이유만으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혹은 이 영상을 준비한 건 아닙니다. IRP가 이 투자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해칭, 방어해 준다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라고 한다라는 건 뭐라고 생각해요? 손해를 감수하고 리스크를 안고 시작한다라는 걸 우리가 투자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이 IRP는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최대한 70%까지 제한을 해줍니다. 자, 돈을 다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어느 정도의 방어선을 구축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 퇴직연금을
투자 자산으로 운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원금은 최대한 지킬 수 있다라는 결론이 되죠. 자, 이게 바로 뭐야?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투자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사회초년생분들 특히 이런 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특징 두 번째는요, 이 IRP가 절세가 가능한 통장이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어떤 절세가 가능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거, 두 번째는 과세 이연. 자, 제가 연말에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설명할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IRP의 납입 한도가 연금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공제율은요, 소득에 따라 좀 달라지거든요. 총 연봉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그리고 총 연봉이 5,500만 원을 초과한다 13.2%. 자, 16.5%와 13.2% 이렇게 외우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 내가 1,800만 원을 넣었다 치자. 그러면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죠. 자, 물론 이 900만 원은 세액공제가 안 되긴 해요. 대신에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중도 인출. 왜냐? 세액공제를 안 받았거든. 게다가 통장에서 이걸 뺄 때 따로 기타 소득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원래 우리나라의 세금은요, 납입을 하면 공제, 수령을 하면 과세가 되죠. 자, 근데 이 IRP에 들어있는 돈은요, 그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연금으로 이걸 수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900만 원은 연금 소득세에 해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2,800만 원을 투자해서 돈만 불리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주요 특징 세 번째인데, IRP의 절세 효과를 정말 톡톡하게 누릴 수 있는 기능, 바로 이 과세 이연이라는 기능이에요. 과세 이연이 뭔데?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 그대로, 자, 당장 내야 될 세금을 밀어준다. 연자가 미룰 연자거든요. 그래서 나중으로 밀어주겠다라는 건데, 자, 이게 뭐가 좋은지 제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배당 수익을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거기에 배당 소득세가 붙으니까 15.4%의 세금이 붙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15.4%를 제한 84만 6천 원인 거죠. 자, 근데 이 IRP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은요, 이연을 해준다 그랬잖아. 과세를 이연. 즉, 그 세금을 나중으로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뭐 조삼모사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더 보자고요. 내가 100만 원의 수익이 생겼어. 그럼 세금을 안 떼고 그대로 100만 원으로 줄게. 왜? 나 이거 연금으로 나중에 받을 거니까. 이게 바로 과세 이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55세가 됐어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55세가 돼서 연금을 받아야 될 날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배당 소득의 15.4%가 들어갈까 아닐까? 지금까지 영상을 잘 보신 분이라면 정답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다 라는 게 정답이죠. 자, 우리는 연금 소득세 5.5%만 내면 됩니다. 자, 신기하죠? 이게 15.4%에서 갑자기 5.5%로 변신하는 굉장한 마법을 보여줬죠. 자, 근데 추가 정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연금 소득세는요, 수령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줄어듭니다. 이게 좀 특이해요. 자, 보면 55세 이상 70세 미만 같은 경우는 5.5%고요.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 같은 경우는 4.4%, 그리고 80세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3.3% 이렇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경우에 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40%까지 감면을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속 10년 차까지는 30%, 그리고 11년 차부터는 40%의 퇴직소득세 감면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야? 내가 일하는 동안 쌓인 돈을 잘 굴려서 몸집을 잘 키워 놓으면 그 부담도 훨씬 더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IRP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좀 해드린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장점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표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그러면 마냥 좋냐? 늘 그렇지만 모든 제도가 장점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공격받기 십상인데, 그러함에도 저희가 이런 상품들을 소개해드리는 건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이 IRP가 도대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 너무 공격하지 마시고요. 단점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게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 약간의 제약들이다 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한 계좌예요.
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에 인출을 해버리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붙습니다. 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까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라. 중도 인출을 생각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는 인정해주는 특정한 사유가 몇 개 있는데 중도 해지가 가능한 특정 사유에 대한 건 저희가 캡처 타임에 넣어놨습니다. 이 캡처 타임 확인하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제약은 뭐냐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저희가 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나 보면 꼭 해외 투자를 해라라는 분들도 꽤나 많이 계시거든요. 야, 국내 회장은 별로야, 해외 회장이 훨씬 좋아, 미장으로 가야 돼,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이 IRP 계좌는 국내 주식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국내 시장 활성화를 좀 도와주자라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주식에는 제약을 좀 걸어놨다라는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요. 세간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 이 IRP가 뭐냐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압축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요새 어떻게 보면은 청년분들 혹은 이거는 뭐 전 세대를 아울러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은 정말 핫하게 다뤄지는 주제인데,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너무 좋지 않으니까 이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리스크를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기본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작은 돈부터 꾸준히 굴려서 목돈을 만들어라, 시드머니를 만들어라 라는 걸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이 IRP라는 계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IRP는 어떻게 보면은 30% 정도의 최종 방어선이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해칭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안전하고 좀 훌륭한 투자 전략이 또 될 수 있으니까 초보 투자자인 분들, 그리고 사회초년생 분들, 2030 직장인 분들은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연금저축과 IRP를 한번 비교 분석하는 내용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좀 부탁드리고요. 신사고찰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희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사고찰 이이사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IRP 하도 주변에서 많이 떠드니까 그게 뭔지, 그리고 특징이 뭔지, 또 장단점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IRP 심화편인데 가장 많이 비교 대상이 되는 게 이제 연금저축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과 IRP 둘 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대체 뭐가 다른 건지, 나한테 맞는 상품은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드릴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깔끔하게 이걸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사회초년생분들, 그리고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주의 깊게 봐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집중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자, 우선 이 IRP와 연금저축 두 가지 상품 모두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연금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차근차근 알토란처럼 열심히 모아놓은 것들이 야금야금 노후에 빼먹는 거잖아. IRP도 연금저축도 기본적으로 노후를 위한 상품인 건 동일합니다. 심지어 이 계좌를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좀 유사하거든요. 둘 다 증권사, 은행 앱으로 간편하게 개설을 할 수 있죠. 저희가 이 작성한 표를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이 공통점을 좀 찾으실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둘 중에 그러면 나는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디테일이 달라. 디테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보다 디테일이잖아요. 자, 오늘은 총 5가지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점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RP와 연금저축의 첫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계좌를 개설하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IRP는요,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이 개설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은 연령이나 소득 따위는 보지 않아요. 모두가 다 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가 생기게 되면 아예 유아일 때부터 요즘에는 연금저축 계좌를 들어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훨씬 어릴 때부터 여유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최대의 장점이죠. 하지만 이 IRP 같은 경우는요, 가입 당사자가 무조건 소득이 있어야 된다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보통 성인이 돼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걸 개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투자 전략이 조금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IRP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이 목적성이 동일하죠. 뭐야, 연금이잖아. 근데 세액공제 한도가 하나로 그래서 묶여 있어요. 자, 세액공제는요, 지난번 영상에서 저희가 표로 이렇게 잠깐 좀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가져와 볼까요? IRP 같은 경우는 연금 저축과 합쳐서 9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자, 근데 차이가 있어. 만약 내가 IRP만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900만 원이 가능하죠. 근데 연금 저축만 갖고 있을 경우는 공제 한도가 6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연금 저축에 600만 원 그리고 IRP에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세액공제를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IRP 계좌와 연금저축 계좌는 하나씩만 만들 수 있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아니에요. IRP와 연금저축 모두 이 금융회사별로 한 개씩 개설이 가능해서 여러 개를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납입 한도를 묶어놨겠지. 똑같이 1,800만 원, 세액공제 한도도 900만 원. 자, 이렇게 묶어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두 번째 차이점은요, 바로 중도 인출에서 그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IRP는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안 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특수한 조건 말고 특정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한 IRP와는 다르게 연금저축은요,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원금에 대해서는 또 따로 부과되는 소득세 없이 인출이 가능하니까 중도에 만약에 내가 정말 목돈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꽤나 좋은 조건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안 붙는 게 아니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에 한해서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면 IRP에서 연금 소득세만 붙여서 중도 인출을 해주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6개월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혹은 천재지변. 연금 저축에서는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혹은 천재지변, 그리고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로 이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IRP와 다르게 마지막 항목이 좀 더 붙었고 요양에 대한 대상이 좀 다르죠. 기타 소득세가 붙는 경우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 자, 연금저축은 개인이 희망하면 기타 소득세 16.5%만 떼고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해요. IRP의 경우는 집을 구할 때 뭐 자금, 보증금 뭐 이런 거, 아니면 코로나 같은 사회적 재난 상황, 요럴 때만 기타 소득세를 떼고 중도 인출을 허가해 주겠다라는 게 다릅니다. 그 외에는 안 돼요. 그래서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게 되면 청년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목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중도에 뭐 내가 돈이 없어, 그래서 돈을 빼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도 인출이 편한 연금 저축에 조금 더 주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계좌를 만드는 목적이 중도에 돈을 빼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장기 투자용으로 만드는 계좌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뺄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노후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자, 근데 IRP는요, 반강제적으로 내 돈을 묶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소비 습관을 좀 신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장기 투자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IRP처럼 이렇게 강제적으로 묶여 있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중도 인출의 기타 소득세를 보면 16.5%예요. 그러니까 연금 수수료보다 진짜 몇 배가 높거든요. 반드시 계좌를 만들 때 이 돈은 노후를 위한 돈이야, 건드리지 말아야 돼, 정말 웬만해서는 이걸 건드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굳은 다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안내해드릴 차이점은요, 투자 가능 상품의 종류와 한도예요. 먼저 IRP를 먼저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을 매수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투자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계가 좀 되어 있는데, 연금 저축과 비교해서 보면 투자의 다양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죠. 하지만 좀 위험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비율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0%로 제한이 되어 있다. 그리고 매수할 수 있는 ETF 종류에 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ETF는 조금이라도 이제 투자나 주식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익숙한 용어인데,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고, 저희가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 사회초년생분들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TF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글로 우리가 이걸 좀 풀이를 해보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불리는 주식 상품입니다.
미래에셋이나 메리츠, 교보 같은 이 자산 운용사에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주식처럼 요걸 매매할 수 있다라는 상품이에요. 자, 이 부분에 관한 설명은 저희가 따로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드릴 건데, 근데 이 IRP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투자가 좀 제약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한적이다. 그래서 우선 레버리지 ETF 그리고 인버스 ETF, 선물지수 추종하는 ETF가 안 돼요. 자, 이게 단점인 이유가 이 ETF는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다양한 선물지수를 기반으로 한 투자인데, IRP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외 투자가 막혀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반대로요,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요, 전체 가지수는 IRP보다는 좀 적지만 어디에 투자하느냐, 자산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점이 있어요. 자, 내가 가진 자본으로 투자 상품을 뭘 하든 상관없이 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IRP와 좀 다르게 매수할 수 있는 ETF 종목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물론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그 외에 다양한 ETF 매수가 가능하니까 선택의 폭이 마냥 너무 적다라고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저희가 좀 해보면 이 IRP는 연금저축보다는 원리금 보장형이 포함된 다양한 투자 상품들이 존재한다. 다만 ETF 매수의 폭이 좁다. 자,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IRP보다는 투자 상품의 가지수는 적지만 ETF 내에서 매수할 수 있는 폭이 좀 넓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또한 IRP와 다르게 전체 자산을 적극적으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려야 되는 거는 대출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들 때문에 대출을 땡겨야 되는 상황들은 무조건 발생합니다. IRP와 연금저축 모두 대출 담보로 적용이 가능하긴 한데, 그러면 어떤 게 더 대출이 잘 나오느냐를 봐야 되겠죠. 연금저축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기에 좀 더 용이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대형 증권사에서 간편하게 스마트폰 앱으로도 대출이 가능하고요. 대출 한도 같은 경우는 내가 납입한 금액의 50에서 60%까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IRP 같은 경우는요, 담보대출 승인이 잘 안 난대요. 거의 안 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 이러한 차이를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또한 여러분들의 몫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 5가지 IRP와 연금저축 뭐가 다르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는 사실 이 금융상품들에서는 의미가 많이 없다고 봐요. 물론 이렇게 또 저희가 올려놓으면 야, 이렇게 할 거면 그 돈이면 다른 거 하지, 그 돈씨 막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요, 나한테 맞는 게 뭔지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상품들을 조금 더 많이 살펴보고 그 중에서 고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채널이 아무래도 지금 2030 세대들이 좀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을 조금 더 보태서 IRP와 연금저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제 생각을 좀 보태서 말씀드리면, IRP가 적합한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일단 작은 돈이라도 좀 꾸준히 모으고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강제적으로라도 그러면 묶어놔야 되거든요. 돈을.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돈을 묶어놔야 소비 습관이 좋게 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강제적으로라도 돈에 손을 대지 않고 모아놓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좀 경제적 안정자금이 좀 있어서 이걸 돈을 좀 묶어 놓으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적합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 적합하신 분들은 저희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투자 활동과 리스크 관리에 좀 자신이 있다, 이런 분들, 그 다음에 자금의 유동적인 운용이 가능하신 분들, 혹은 필요하신 분들, 그 다음에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 분들, 아직 결혼하시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해당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IRP와 연금저축이 어떤 분들에게 조금 더 적합해 보이는지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이 IRP와 연금저축 제도에 대한 얘기들, 2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다뤄봤는데요. 이 2가지를 동시에 다 될 수도 있죠. 근데 사회활동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여유자금이 많이 없으신 우리 사회초년생분들 같은 경우는 2가지 연금을 다 든다라는 것은 조금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이 나에게
적합한지 아니면 IRP가 나한테 적합한지 시작을 해보시고요. 투자 금액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 그게 장기 투자와 재테크의 기본적인 소양이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팔로워분들이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5세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그리고 평생을 내가 일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자, 우리가 20살이 되면 내가 언제 20살이 됐지? 시간 진짜 빠르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30살이 되잖아요. 더 빨라. 그리고 40살 더 빠르겠죠. 50살 더 빨리 옵니다. 자, 우리가 미래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는 미리미리, 우리가 배짱이와 개미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이걸 어떻게든 불려놓으면 우리의 노후까지 그래도 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영상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도 좀 그러라고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요. 꼭 가입하시고 운용을 한번 해보시고 그 이후에 투자로 또 넘어가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댓구알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 신사고찰에서는 더 좋은 영상 그리고 더 유용한 정보들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